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시장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 지수는 0.53%죠. 하락한 1935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16% 하락한 600.4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수급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일단은 뭐 개장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라갈 만한 건덕지가 일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은 좀 좋지 않은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다음 카카오를 매수하셨네요. 149,600원에 10%.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을 물어보셨는데요. 다음 카카오가 금일 0.75%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네요. 실적.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실적이었었죠.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죠. 146,6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향후에 대한 전망은 좋습니다. 향후에 대한 전망은 그런 좋은 부분들이고 지금 10% 정도대에 있단 말이죠. 어느 정도 21선을 뚫고 넘어갈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일단은 소폭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매물 소화, 일정한 시간의 매물 소화 과정은 좀 거치겠으나 추세에 대한 부분들, 상승 추세 때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18만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미친 척하고 13만원대까지 밀려 내려온다라면 비중을 조금 더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보시면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게 되면 18만원대까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KG 이니시스네요. 26,000원 20% 대응 전략 부탁합니다. 26,000원 참 비싸게 사셨네요. 26,000원이면 요거 지금 만약에 얘는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크게 움직이거나 이 부분들은 오버슈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000원대 위에서는 오버슈팅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수급을 한번 볼게요. 그다지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에요.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 쪽에 사거리를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가 한 23,000원 정도가 돼요. 만약에 그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조금 더 조정 폭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3,500원 자리대네요. 그 자리대 깨지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26,000원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일러요.
어느 정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한 2만원대 초반 한 22,000원? 22,000원에서 한 28,000원대 그 사이에 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많이 오른 만큼 일단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과거로 돌아보면 한 2개월 정도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네요.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니까 한 달 정도는 더 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고, 핀테크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 이슈에 끝날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은데, 만약에 21,0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 지금 비중이 26,000원대니까 너무 좀 고가권역에 매수를 하셨어요. 저점 기준으로 대응을 해보시고, 만약에 23,500원짜리대 깨진다라면 한 21,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일부 하신 다음에 21,000원대에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STI네요. 6,6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20%. 향후에 대한 전망. STI 한번 보죠. 6,6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는데 어제 매수하셨나요? 전고점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지금은 다시 작년 8월경에 형성되어 있던 고점 자리대죠. 이 자리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죠.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엔 좀 더 상승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반도체 장비 쪽이죠, 이 기업이. 그죠? 올해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87억. 확정된 수익이 87억 나왔었죠? 괜찮습니다. 올해도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재무 구조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네요. 뭐 3D 관련 섹터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렇다면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대까지 나올 수가 있겠네요. 8,200원대에서부터 한 8,500원, 그 자리대까지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이 고점권역의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는 거죠. 일정 부분 눌림을 받고 나면 다시 한번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8,000원대 초반권역까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화인베스트리네요. 4,000원. 비중은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화인베스틸. 신규 상장 주식이죠. 4,000원. 왜 사셨을까요, 이거? 아무래도 이 저점을 지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요날 매수하셨나요? 이 거래를 전에? 아니, 오늘 매수하셨으면 참 대응 못 하신 거고. 일단은 지금 글쎄요, 이게 저점권역을 이탈을 했는데, 저점을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일단 잡고 보세요. 그렇게 잡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신규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적을 보기가 좀 애매해요. 비금속 광물 섹터에 분류가 되어 있는 현강 생산 및 판매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인데, 대주주에 대한 지분율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다만 이제 실적이 글쎄요, 3분기까지 해서 210억대 실적이 좀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가에 대한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전방산업 쪽에 있는 관련주들 같은 경우, 철강 쪽이라든가 아니면 조선 요런 쪽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바닥 구간을 한 번 더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섹터들 같은 경우도 한 3월 중순경부터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저가권역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보시고, 목표가는 짧게 잡아드릴게요. 한 4,200원 정도 때 잡아드릴 테니까 약간 수익 챙기고 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YG원. YG원이요. 예.
매수가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500원에 20%야. 1,500원에 20%. 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 예, 어제 했습니다. 어저께? 예. 근데 오늘 빠져갖고 걱정이 돼서 그러신 거죠? 아니, 저는 추가 매수를 좀 더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아, 추가 매수? 예. 그럼 이거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Y전? 좀 예.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보셨어요? 나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예. 그럼 한 1년 이상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안 그리고 해. 그럼요. 2달? 그럼 그 1년 이상 가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뭐 여쭤보는 거예요. 예. 2달? 예. 2달이요? 예. 그럼 장기라고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예. 10,000원 이하권역에서 보세요. 10,000원 이하에. 주가가 제가 봤을 땐 크게 밀려 내려오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목표가는 얼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뭐, 한 달 정도 보신다니까 12,000원 정도 잡아야겠죠? 한 11,500원에서 12,000원 요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전문가님 1년 정도 가져가면 왜요? 또 생각이 바뀌셨어요? 아니 여유 있으니까 네. 여유 있게 가져가세요. 가져가실 거면 이거 15,000원 넘어갈걸요? 더 이상 갑니다. 더 이상 간다고요? 네. 이거 최대주주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 어저께 내가 좀 확실히 보고 내가 매수를 했거든요. 최대주주가 누군데요? 확실히 보셨으니까. 누구예요? 알고 계시죠? 예? 누구예요? 이거 버핏 할아버지가 갖고 있잖아요, 집은. 예, 안 그래도 그죠? 예, 예. 그 버핏 할아버지는 겁나게 길게 투자하시는데 어머니는 2달이면 얼마 못 먹죠. 그죠? 예. 일단 실적이 좋아요. 예, 실적도 좋고 그죠? 영업이익도 괜찮고 예. 해서 내가 들어갔거든요. 어머니 주식 잘하시네. 아, 실적도 좋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계속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주가가 아무래도 빠졌으니까. 전문가님 덕분에 제가 이익을 좀 보고 있습니다. 뭘로요? 저번에 또 문의하니까 그 뭐 LG U+도 배당 때문에 또 이익도 네. 받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한 13,000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요. 예. 만약에 그 넘어가게 되면 저는 정고점 자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자리 때까지. 18,000원 1년 때까지. 이상이요? 예. 근데 이게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얼만큼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차피 실적이 좋은 그런 상황들이고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절삭공구 쪽이잖아요. 예. 전방 산업이 어느 정도 확장이 되게 되면 금방 일어설 수가 있거든요. 거다가 지금 뭐 경기 침체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실적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경기 디플레에서 뭐 확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유로존에 양쪽 하나 진행되고 돈 풀리게 되면 Y존은 상승하는 게 시간이 오히려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아보시라는 말씀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시장 증시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갖고 가시는 그런 시장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만약에 매수를 하시겠다라면 10,000원 이하권역에 좀 보세요. 한 9,800원 이하권역으로 좀 보시고 흔들릴 때 출렁거리면 예. 9,500원 정도까지 해서 그때 좀 비중을 늘리시면서 단가를 낮춰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나서 길게 가게 되면은 이거는 5자리에서 팔 주식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보면 한 12,000원 정도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한 13,000원대, 14,000원대 그 이상 올라갈 주식이니까 가지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자, 다음 문자 한번 볼게요. 알톤 스포츠 매수를 하셨네요. 12,250원, 비중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알톤 스포츠. 오늘 M&A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죠? 이녹스가 인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왔었죠. 4분기 실적은 적자 나왔네요. 일단 비수기죠. 자전거 쪽은. 그죠? 추운 겨울날 자전거 타는 사람들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비수기가 끝나고 다시 이제 성수기 쪽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출이나 실적은 꾸준하게 좀 증가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재작년에서 작년까지 넘어갔을 때 실적을 보게 되면 2배 가까이 일단 증가가 됐네요. 근데 이녹스는 뭐 PCB 업체란 말이에요. 이녹스가 이 알톤 스포츠를 인수해서 뭐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 LED 조명 달고 달리려나요? 아니면 플렉서블 뭐 자전거에서 쉬는 뭐 이런 거 만들려고 그러나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찌 됐던 간에 추가 매수 12,25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저는 추가 매수는 그다지 만약에 박스권역이니까 지금 자리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하실 거라면 아마 요 내일 정도의 흐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오늘 만약에 이렇게 상한가로 마감을 하게 된다라면 그냥 보유 물량만 가져가세요. 그래야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 아마 이 갭을 메우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 단가를 낮춰서 매수를 해가지고 박스 상단권역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대에서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13,000원, 12,000원대 후반이에요. 12,000원대 후반, 13,000원이 언저리대는 저항 자리대로 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오늘 이렇게 올라가고 내일도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이걸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냥 보유하고 있는 그런 물량만 가져가 보시길 좀 권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CTC 바이오네요. 18,000원에 20% 매도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CTC 바이오. 18,0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자리대 18,000원은 약간의 좀 수익권역이신데 지금은 저항 자리대에 진입을 하고 있죠.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만약에 단기로 보셨다라면 일단 매도 자리대예요. 어제 고점 자리대는 매도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들고 좀 더 여유 있게 본다면 조금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2만원대 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거나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 흐름들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CTC바이오는 먼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한 2만원 언저리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21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세요. 21선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나 17,500원짜리 때, 그 자리대를 깨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는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NHN엔터네요. 88,000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어요. NHN엔터. 88,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유상증자까지 했단 말이에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상증자를 했단 말이에요. 재무구조에 대한 부분도 괜찮고 유보율도 괜찮은데 뭐 개인 투자자 주주가 이게 봉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를 할 그럴 자리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리락까지 일단 받았으니까 유상증자는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좀 빡세고 지금 자리대에서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깨고 내려온다? 그 생각은 좀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이미 88,000원대면은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상증자를 받으셔가지고 유상증자가 나오는 날 그때는 일단 매도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여전히 박스권역인 것 같아요. 이렇게 6만원대 초반에서 8만원대, 8만원, 9만원대, 6만원에서 9만원 박스권역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유상증자 좀 받아보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하림입니다. 5,440원. 비중은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하림 한번 보죠. 5,440원.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 않았나 보네요. 일단 반등권역인데 조금 더 가지고 가보세요. 근데 아마 얘네가 출렁출렁거리는 게 겨울 되게 되면 조류독감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조류독감 얘기들 때문에 좀 등락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이 그렇게 썩 나쁘게만 나오진 않았었는데 보니까 나쁘게 좀 나왔네요. 1분기하고 3분기 적자 좀 나왔었고 할인보다는 오히려 할인홀딩스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할인홀딩스 할인보다는 만약에 뭐 좀 똑같은 비슷한 정보를 하겠다 싶으면 저는 할인홀딩스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얘는 NH 홈쇼핑 아마 상장될 겁니다.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예요. 할인몰딩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눌러줄 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5,440원짜리 때면 반등은 좀 더 노려보세요. 반등 한 5,000원짜리 때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교체를 하시게 된다면 차라리 할인보다는 할인홀딩스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 점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네요. 코아스를 매수하셨어요. 2,410원에 비중 4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코아스 한번 볼게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거든요. 이렇게. 자, 30분 봉으로 쪼개봐야겠네요. 이렇게 되네요. 저항이네요. 일단 조금 챙겨 놓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괜찮은데 일단 단기 저항 자리 때 부딪힌 그런 모습들이고 지금 5일선 저항 자리 때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1봉을 보게 되면 5일선 안착해 놓은 그런 모습인데 30분 봉 보면 아직 안착은 확실하게 안 됐습니다. 지금 저항 자리 때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절반 되돌림 나온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죠? 그래 2,800원대 정도까지 2,800원대 중반 정도 때까지 상승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대가 있네요. 2,410원에 40%를 매수하셨으면 지금 적은 비중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일정 부분은 좀 절반 정도는 여기서 챙겨 놓고 추가적인 수익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오늘 형성되어 있던 저점 보시면 되겠네요. 그 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대형주는 조정이고요. 중소형주 강세는 지속이 될 겁니다. 일단 지수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크게 상승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소형주 쪽에서는 순환매라는 게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내수 쪽 섹터 괜찮고 제약바이오 쪽 괜찮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선별적인 강세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여전히 종목장이 좀 지속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대형주들 다 목표치 찼어요. 대체적으로. 그럼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 3월 달에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여전히 중소형주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보실 수 있는 전략. 그리고 또 하나 신용비 좀 큰 것들을 접근할 때 리스크 관리 짜리 때 확실하게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부방 하고 있죠. 어제도 공부방 진행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진행을 합니다.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저녁 9시에 샘플러스 서울경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접속하실 수 있다라는 거 모르시면 1577-7451번으로 문의하셔가지고 어떻게 접속하는지 문의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강연회가 있죠. 정혜사단이 함께 갑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동부금융센터예요. 지하철 2호선이죠. 선릉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올라오시면 포스코 빌딩 옆에 동부금융센터가 있습니다. 그곳 지하 2층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